네, 시장의 뜨거운 뉴스를 통해서 시장 전략까지 심도 깊게 알아보는 시간 뉴스 인사이트입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K&J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규제 샌드박스로 본 투자 아이디어라는 네. 주제입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 사실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 규제 샌드박스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많이들 이제는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샌드박스가 뭔지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사실 네. 이제 샌드박스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모래박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애들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놀아도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네.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경제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있죠. 근데 이 규제를 풀려고 하니까 사실 법적인 어떤 부분 시행령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변경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조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 일단 이러한 이제 신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 소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야 이것도 아직도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알고 보니까 법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일단은 규제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먼저 한번 해봐라. 먼저 일단 해보는데 해보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국민 건강이라든지 네. 아니면 나라의 안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대한 사안이 발견이 된다든지 혹은 요번에 해보니까 이런 규제는 필요하더라라고 할 때 이 규제 부분을 사후에 이제 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규제 샌드박스를 이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규제 샌드박스 얘기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올해부터 지금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이번 4월 달까지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봐라. 네. 규제 샌드박스를 함으로 인해서 4월 달까지 이제 가시적인 효과를 일단 내봐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이 사실 요즘 뭐 수소차 관련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화제가 있습니다만은 되죠. 네. 드론 부분에서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 얘기가 작년에 처음 일단 나왔었고요. 드론. 네. 예. 드론은 사실 이제 그 날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북한이 아직 위에 네. 있기 때문에 일단 비행 물체를 이제 서울 상공에 띄운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네. 교량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풍력 발전소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정부의 어떤 기구물을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림 보호를 위해서 드론을 띄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 한 7개 항목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얘기들이 작년에 일단 먼저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간간히 나오던 규제 샌드박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점 우리 라이온 투자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하나씩 해결됨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래판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어떤 틀을 마련해 준다. 그 안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기업들에게도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준다거나 면해 준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벌써부터 해서 뭐 수혜주 찾기에는 일찍부터 바빴습니다. 특히나 수소차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좀 움직였는데 사업 1호 승인이 지금 속속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사실은 이제 수소 스테이션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 수소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이제 가스 스테이션, 소위 말해서 LPG 가스 스테이션 자체도 우리가 도심에 세우는 건 굉장히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제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게 수소폭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도심에다가 수소 스테이션을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못 믿었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수소 자동차는 좀 전기차는 돼도 수소차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이런 충전 시스템 자체가 도심 내에 들어오긴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번에 2월 11일 날 제1차 규제 특례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네. 총 우리나라에 한 5군데 정도의 수소 스테이션을 현대차에서 좀 짓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국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탄천물재생센터 그리고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그리고 현대 개동 사업 부분에다가 짓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요 부분들 중에서 중랑물재생센터 부분은 약간 나중으로 일단 미뤄졌고요. 나머지는 일단 허가가 나와 있는데. 산천이나 양재, 예. 개동사옥 정도. 예.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여기에 이제 그냥 허가됐다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 큰 모멘텀이라고 하기보다 내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어떤 생각이 내용인데요? 듭니다. 무슨 얘기냐 네. 하면 요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걸 도심에다가 좀 설치하게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규제를 갖다가 없앤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소위 여야가 약간 이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여야 시각이 같았다라는 점에서도 네. 이 부분이 좀 뭐라고 할까요?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에 수소 스테이션이 들어온다. 국회라고 하면은 거기 수소 스테이션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정표적인 어떤 의미도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단은 수소차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여당이라든지 야당에서도 같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소 스테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지속해서 가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지금 전국에 최대한 86개소 정도의 수소 충전소를 지금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는 역시 고속도로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 2022년까지는 한 310개소 정도의 수소 충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계획인 거죠? 이 부분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충남이라든지 광주에 몇 개씩 이렇게만 보입니다만은 2022년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역에 수소 스테이션이 깔린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현대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정의선 부회장의 그 언급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태스크포스 팀을 하나 이제 꾸려서 수소 부분은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되,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소 스테이션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시행되는 부분은 수소 버스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022년 가까이 되면은 수소차 상용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모두 다 보시기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수소 스테이션, 그다음 수소 버스가 가려고 해도 수소 탱크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진 다이아 같은 종목군들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용차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소차는 지금 계속해서 규제 샌드박스 초기부터 지금 기대감이 모아질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세부적으로 보자면 수소 충전소부터 시작해서 수소 버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상용화, 세부적으로 좀 관심 종목들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소차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구나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초기부터 움직였던 종목군들이고, 여기에 요즘에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도 덩달아서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ICT 분야 1호 사업도 이쪽 아닙니까? 네, 일단 지금 사실은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라이언 투자분들께 좀 챙겨보실 때 이게 전혀 좀 생뚱맞은 내용이라도 이거의 연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휴인호 고려대 안암병원 휴인호라는 회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같이 이제 제출한 부분인데요. 손목 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보면은 애플워치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심전도라든지 하는 부분을 정리는 할 수가 있잖아요.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의료적인 부분과는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병원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신이 이제 차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소위 말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여기 심전도가 좋지를 못하니까 지금 1차 병원으로 빨리 가십시오. 혹은 2차 병원으로 빨리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료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패션 비슷한 아직은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글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웨어러블 기기 부분이 이제는 좀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가 예. 의사 환자 간에 이거는 엄연한 원격 진료 같은 거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이야기가 예.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예. 해요. 사실은 이제 원격 진료 네. 부분 또 다른 얘기가 또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휴인호를 종목에서 찾아본다든지 고려대 안암병원을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찾아보면 종목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부분이 일단은 통과가 되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는 소위 말해서 헬스케어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네. 부분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바디라든지 디오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강세 맞습니다.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들도 일단 보였는데 네. 이제 서양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헬스케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정부가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애플워치라든지 아니면은 갤럭시 쪽에 여러분들이 갤럭시 워치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인바디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이 웨어러블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어떤 식으로 커져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원격 진료 부분은 사실 이거는 원격 진료는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심전도가 지금 좋지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곧장 처방전을 내려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 됩니다. 만약에 처방전을 곧장 내려서 동네에 있는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 가지고 약을 타서 이제 섭취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원격 진료가 될 건데 지금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라. 혹은 아까 이제 우리 그 예전에 보면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가 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환자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구축이 되었습니다만은 119 대원한테도 구축을 이거 가보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헬스케어 시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원격 진료는 사실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의사가 심장병이 굉장히 심장 수술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걸 대한민국 병원에서 이제 콩고라든지 하는 부분에 환자가 누워 있고 거기서 이제 원격으로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봇을 제어를 하면 그쪽에서 곧장 로봇이 같이 먼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5G가 되면은 곧장 실행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원격 진료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만은 이 부분은 헬스케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중점을 두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돼서 많이들 예상하셨듯이 수소차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으로 본 부분이 이제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핀테크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예, 일단 핀테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부분은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KT에서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 그 공문서라든지 하는 부분 뭐 납부라든지 하는 부분을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KT도 일단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 요금 납부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건 요금 납부를 해주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인증이 돼야지 그 사람한테 뭔가 요금을 납부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보안을 조금 강화를 해서 이제 가능한 쪽으로 일단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어디까지 하냐 하면은 혼인신고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공문서 신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핀테크라든지 이런 톡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군데 하나 더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이제 인터넷 은행 부분에 있어서 출자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은산 분리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자금을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크게 늘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중금리 대출을 맡고 있는 이 인터넷 은행이 처음에는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약간 조금 수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해결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돼서 수소차 이야기했고요. 예. 헬스케어 쪽 이야기를 했고 핀테크, 간편 결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관련돼서 지금까지 좀 관심을 받고 많이 올라왔던 군도 있고 아직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막 시작인 단계도 있는데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장 가져봐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강세를 못 보이는 이유가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번 부분의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이런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유전자 치료제 부분인데요. 마크로젠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유전자 검사 항목 부분이 지금 탈모라든지 이 사람은 탈모가 생길 수 있다. 유전적인 결함이 있다. 결함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 혹은 이제 피부 노화라든지 하는 부분 몇 가지만 항목에서 이제 유전자 부분을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질병으로도 조금 확대를 좀 시켜달라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한 번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가 한번 출렁거리고 오르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올리브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상장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회사에서 지금 제출해 놓은 상황은 임상 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제 임상 실험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을 좀 모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능하게 해달라고 지금 제출을 했었는데요.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온라인 통해서 임상자들을 모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식약처에서 2015년도에 이 부분은 임상 실험하는 데 있어서 외부 압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상장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해드릴 때 상장사 얘기가 아닌 거가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부분이 일단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임상 실험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 임상 1상, 2상 부분 특히 이제 1상은 제외하고 2상이라든지 3상에 대한 환자 모집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환자하고 임상과의 관계 매칭 효과 자체가 지금 한 15% 정도 매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되면 매칭 효과도 40% 이상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의 어떤 임상 실험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얘기를 하면 올리브 헬스케어에 대한 호재라고 하기보다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 회사가 호재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일단 본다면은 일단은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제 부분이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임상 실험의 기간 자체가 굉장히 좀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크로젠, 신라젠, 바이로메드 뭐 이렇게 유전자 제넥신 뭐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이야기,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K&G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